공직사회 땅 투기 의혹이라는 민낯을 드러낸 LH 사태.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반의 1차 조사 결과가 잠시 뒤에 발표됩니다.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생중계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난 2일 의혹 제기를 통해 이번 사태를 공론화한 당사자 한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게 2일이니까 그 시점부터 놓고 보면 9일 만에, 그리고 정부 합동조사단이 출범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만에 이렇게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건데 진행 속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3월 2일 날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하루 만에 10필지에 14분의 LH공사 직원을 확인하고 그 중에는 이제 2분은 지금 전직이라고 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한 다음에 전수조사를 그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수조사하기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거고요. 지금 9일 만에 정부에서 지금 국토교통부랑 LH공사 전 직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일부 부의 동의자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뭐 속도상으로는 지금쯤 적절하게 1차 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1차 조사 결과 이후에 또 추가적인 또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정부 서울청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시 30분쯤이니까 잠시 뒤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 서울청사에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카메라 셔터가 이렇게 터지는 걸 보면 정세균 총리도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일단 1차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고 이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현장 음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회 총리 브리핑 사회를 맡은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조성만입니다. 오늘 이 총리 브리핑은 이 브리핑 시스템으로도 중계 중입니다. 참석을 신청하신 기자분께서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가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 국무총리께서 3기 신도시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즉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 정보 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하는 1차 조사 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절을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 지역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의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석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 별도 보고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에 주택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 신도시 등 거래 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정보 악용 투기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국가 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입니다.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더 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셋째,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퇴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은 지금 주택 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나와 계신 기자분들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기자분께서는 마이크를 이용하시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직접 지명하시고 답하시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리님. 채널 A 전혜정입니다. 그 총리님께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3기 신도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게 현재 LH가 이게 전담 기관인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제 총리께서도 언급하신 대로 LH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도 높은 상황이고 현재 경찰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래서 이 조직이 신도시 추진을 해도 되느냐 이런 의문점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현재까지 LH 외에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 총리님이 가지고 계신 고민과 그리고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중심은 아닙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최고 사령탑은 경제부총리이고 또 국토부를 비롯해서 물론 LH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LH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신뢰 위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기자 손들어 주십시오. JTBC의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금 투기 의심자가 모두 2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국토부랑 LH 직원 중에서 3기 신도시나 혹은 그 인근의 본인 집 땅을 가지고 있는 전체 인원이 20명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 많다면 혹시나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데도 이건 뭐 어떤 본인 소명을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 보유다, 정상적인 거래다, 뭐 이렇게 판단하신 부분도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이 20건은 토지가 이건 그 투기가 의심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는 거고요. 아마 그 이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토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다든지 또 인근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도에서 주택이 확인되었는데 그 부분은 수사 참고 자료로 수사본부에 이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건은 이것은 수사 의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투기 의심 그런 사례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례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그 합수단의 최창학 단장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나 정확한 내용들은 최창학 단장께 조금 필요하면 제가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자. 연합뉴스의 설승은 기자입니다. 저 걸린 20명 중에서요.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일 때 걸린 분은 몇 명인지 총 20명 중에서 몇 명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사대책 공공공급 차질 없이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변창흠 리더십 이걸로 혹시 그게 가능한지 흔들림 없는 추진이 과연 가능할지 국민적인 신뢰가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요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궁금합니다. 그 20건 중에서 11건이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대책과 이 문제는 별개로 철저하게 이 문제를 비롯해서 부동산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자. 예.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손선희입니다. 투기 의혹은 차명이나 가명이나 이런 미등기 거래 등 불법성 짙은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정부 조사단에서 하는 것은 실명 거래 내역 조회 방식입니다. 과연 이게 이런 식의 조사가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게 정부 조사가 지금 불법적인 투기를 밝혀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특수본으로 이첩하는 배우자 직계 좀비속 조사 부분에서 그 범위와 대상이 뭔지 궁금합니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국토부와 LH 직원인지 아니면 향후 뭐 지자체나 아니면 청와대 직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수사에 처음부터 맡겼으면 아마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서 정부 합동수사본부에서 1차적으로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본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도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한 것은 본인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한 것이고 가족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3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성역 없이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걸쳐서 특별수사본부를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역도 없지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순차적인 그런 접근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기자 선들해 주십시오. 네, MBN 조경진입니다. 총리님, 그 경제부 총리를 중심으로 LH 환골 탈퇴하는 혁신 방향 마련토록 하겠다. 이거에 대한 좀 보충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을 했는데 13명 제외하면은 이제 7명 그 LH 직원인지 몇 명인지 국토부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신다면 관련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 탈퇴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민사회와의 교감도 하고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명은 모두 LH의 직원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다음 기자분 선들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입니다. 그 20명이 모두 투기 행위를 인정을 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불법 투기 공직자 퇴출 말씀하셨는데 20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20명에 대해서 그 정부는 이 토지대장과 이 부동산 거래 내역을 통해서 의심이 된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이첩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신속하게 확인해서 거기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 성격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들께서는 수사에 이 문제를 처음부터 의뢰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아무 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더 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예, 다음 기자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이정필. 안 들리는데요. 지금 1, 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전체로 투기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정부 기관이 총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은 광명 시흥지구부터 문제가 되어서 일단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역 없이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하고 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나 이 토지 혹은 이 건물 이런 것에 대한 투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있을 수 있는 떴다방을 비롯해서 여러 부정 비리 부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 경찰청장과 함께 합동회의를 통해서 검경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완결한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만나기도 했고 또 오늘은 경찰의 책임자인 국장과 또 대검의 형사부장이 만나서 업무를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수사하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각각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하면서 협력을 하는 등의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원 감사는 이 현재 아마 공익감사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공익감사든 또 국회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감사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공익감사가 청구된 것을 감사해라 마라 할 권한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감사원 스스로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LH 사건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데요. 다음 이 브리핑 대한 질문들이 많이 두 번째 있습니다. 예, 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입니다. 이게 앞으로 직계 비전 속에 잘 안 들립니다. 좀 불 켜고 하세요. 예, 중앙일보 윤성민인데요. 이제 앞으로 직계 비존속의 투기 의혹 수사도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검경 협력을 말씀하시면서 합조단에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결정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봐서는 그 합조단 역할이 앞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는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전반적인 그 투기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수사 본부에서 각 위치에서 분담해서 문제를 수사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 합동 조사단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LH 직원과 국토부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 공기업도 있죠. 그리고 또 지방 자치단체 이런 그 공직자와 공기업의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1차 조사했던 것처럼 2차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 국무총리실에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이제 부장검사급입니다. 그분이 했었는데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분 더 오시도록 한 것이고 파견을 받은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 그 정부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2차 조사를 하는데 이제 이분은 부동산 전문적인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또 다시 있으면 합동조사단이 역할을 할 것이고 만약에 더 이상 역할이 필요 없으면 수사본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역할을 끝낼 수도 있는 것인데 현재는 2차적으로 지방 공기업을 비롯한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한두 분만 더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입니다. 그 배우자 건을 지금 수사단으로 넘겼는데요. 그게 이 조사단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좀 있었는지 뭐 개인정보를 이용 동의를 좀 받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가족이나 직계 존비속을 수사단으로 바로 이첩시킨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진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본부 쪽으로 이첩한 것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본부에 이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예. 네, 총리님 유시스 안채원 기자입니다. 먼저 그 오늘 조사하신 1,400여 명 중에 개인정보 동의 14,000여 명 중에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한 분들이 계신지 그리고 사유는 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자면 최근 블라인드의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분이 이 사태에 관련해서 안 입고 오면 이직해라는 취지의 글을 써서 좀 공분을 샀는데 공기업 직원이면 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어떤 윤리 강령에 조금 윤리 강령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작성자가 누군지 조사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은 아니고 소수여서 그분들은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치 않은 그 글을 쓴 사람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온당치 않은 그런 행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또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의 그 품격을 손상시키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현장 질문을 마치고 이 브리핑에 계신 네, 지금까지 정세균 국무총리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 결과 브리핑 들었는데 일단 핵심은 1차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LH 직원 20명을 적발해서 수사 의뢰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앞서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 브리핑 들었는데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그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없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향후 더 다른 직원을 향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오늘 브리핑 관련된 내용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1차 조사 결과는 20명만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본인과 LH 직원과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한계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3월 2일 기자회견을 결정을 한 사람인데요.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발표에서 지금 빠진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총 20분이 투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10개 필지 14분 공사 직원을 발견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똑같은 분들이 계속 이제 투기를 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결론 이제 LH 공사 직원이 대략 10,000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이제 0.2% 가량이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총리실 발표에서 지금 빠진 게 뭐냐면 몇 개 필지, 그리고 몇 제곱미터,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LH 공사 전직 직원은 얼마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 발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된 조사 자체가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들만으로 그 한정, 1,400명 정도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직원 같은 경우는 개인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그랬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전직 직원은 추가 수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내용을 한번 보시면 3분에서 7분이 공동 소유 등기를 합니다. 가족도 아닌 분들이. 그리고 꼭 60% 대출을 받습니다.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상을 받을 계획이나 확신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직은 그렇게 20분으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전직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앞서 발표된 내용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강조를 했고요. 불법 투기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면서 제도적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제도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현재 제도적 시스템 문제가 저희가 계속 이 사건 제기하면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 사건의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는 1970년도 강남 신도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1990년대 1기 분당 일산 신도시, 그리고 2000년대 2기 신도시 판교 동탄 신도시에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문제가 세 차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하더라도
이거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한 일단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요. 그 두 번째, 공직자가 부동산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정도가 되게 미약한.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의 투기 이익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징계당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지위,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 형사처벌의 위험 이거를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투기이익이 더 크면 언제든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낼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저희의 결론은 뭐냐면 투기를 못하게끔 아예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네. 요건도 강화하고 그리고 투기 이익이 발견이 되면 최대한 환수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부패 방지법이라든지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부패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몰수 조항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벌을 하고 몰수를 하려면 업무 연관성, 내부 정보를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네. 현재 지금 국수본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LH 공사 직원 일부 직원이 지금 이제 거의 20분이면 정말 이제 작은 부분인데 일부 직원이 투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제 형사처벌을 하려면 이분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라는 걸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아니면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이걸 통해서 가능할 텐데 제가 추정컨대는 이분들이 말로 정보를 공유하지 이거를 증거를 남겼을까 일단 좀 하나가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이거를 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 사이에서 내부 고발자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부 고발자가 나서지 않는 한 업무 관련성은 입증하기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에 어려움이 좀 예상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리면 오늘 발표된 거는 본인 이름으로 거래한 것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외에 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차명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좀 오늘 발표에서는 좀 걸러내기 힘든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일단 뭐 회사도 사실상 이제 차명을 대신하는 거고 본인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게끔 법인을 만드는 건데 차명 거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직자 A가 B의 명의로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차명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에 앞서서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뒷수습을 하지 말고 애초에 현행 지금 부동산 실명법상 부동산은 본인 실명으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해서 본인 실명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그 차명 거래자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예 그 투기 혐의자가 반환 청구를 못 하게끔 부동산 실명법을 아예 개정을 하면 이런 차명 거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현재의 수사 차명 거래자의 수사가 중요하기보다는 이런 차명 거래를 아예 못 하게끔 부동산 실명법을 개정하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1970년에 강남 신도시 때부터 해서 뭐 1, 2기 신도시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강한 법률이 그럼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그만큼 좀 이해 당사자가 좀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공연한 비밀인데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이제 재산을 축적을 할 때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축적을 하는 건 이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엄벌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은 그 주식 증시 상장 기업의 내부자인 그 임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면 징역 1년 이상, 그리고 그 투기 이익의 벌금을 3배 또는 5배까지 회수를 합니다. 근데 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런 회수를 안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그런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엄벌하고 벌금으로써 투기이익을 회수하는 그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 두 번째 이제 계속 시민단체에서 또 말씀드리는 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사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어디선가 내부 정보를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어떤 법 위반에 해당되냐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돼요. 근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이게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 징계 사유인 거예요. 그럼 단순 징계 사유면 이분들에 대해서 몰수할 근거가 없어요. 형사처벌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시에 이해충돌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이해충돌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투기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이런 걸 좀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엄벌하자. 두 번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하자. 네. 그리고 세 번째 계속 차명 거래를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말고 차명 거래를 못 하게끔 부동산 실명법상 아예 차명 거래를 할 때는 그 토지를 반환 청구 못 하게끔 부동산 실명법을 개정하자. 크게 세 가지가 지금 국회의 역할로 판단됩니다. 네, 변호사님 덧붙여서 또 일각에서는 최근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지 보상 규정과 관련해서 외지인들에게는 대토 보상이라든지 아파트 입주권 같은 거를 좀 제한을 하고 그리고 농지법 규정도 사후 감독을 좀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보상과 관련해서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사건에 관련된 공사 직원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보상 실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장 어떻게 하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알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아셨고 저희도 이제 이 사건 기자회견 이후에 알게 됐는데 그 해당 신도시 지역에 토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공직자의 이런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또 특별법 얘기하면 이제 또 걱정이 형사처벌은 소급적으로 어렵지만 네. 행정적으로 투기이익은 환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농지법. 농지법. 지금 엊그제인가 LH공사 앞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답답한 건 뭐냐면 본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없고 그리고 LH공사 직원들은 미리 정보를 알아서 농민들로부터 농지를 빼앗아가고 실제로는 그분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실제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격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허위 영농을 이유로 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매각 처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처분 명령을 한 다음에 물론 그 LH 투기 혐의자는 안 팔 수는 있어요. 안 팔 수는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안 팔면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분들에 대해서 그 토지 매매 가격의 5분의 1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지나면 그 토지 매매 대금 원금은 다 회수하는. 근데 이제 이랬을 때 또 문제가 뭐냐면 그에 대한 투기이익은 또 환수하지 못하는 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앞서 정세균 총리도 LH에 대해서 환골 탈퇴 수준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니까 떼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일단 기본 입장은 공공개발은 필요합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비엔나가 뽑히잖아요. 비엔나가 50%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는 거예요. 비엔나 대도시에서. 그래서 공공개발은 필요한데 지금 LH공사처럼 너무 비대해지고 그리고 대마불사로 인해서 본인들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싹트는. 그래서 현재 이와 관련해서 LH공사 개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국회에서 논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분이 크고 관심도 큰 만큼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